안녕하세요. 하람 선생님과 함께하는 과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오랜만이죠. 5단원, 대단원 마무리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과서 266쪽 1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염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는데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된다. 우리가 산과 염기의 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을 생성하는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 생성된다? 맞습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높아진다. 네, 높아지죠. 왜 그러나요? 물이 생성되는 이 반응은 발열 반응으로 중화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3번 반응하는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의 개수비는 항상 1대1로 반응하고요. 일정량의 산을 먼저 넣었네요. 그러니까 용액 액선이 산성부터 시작하죠. 여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계속 넣게 되면 점점점 중성을 거쳐 염기성으로 용액 액성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째,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된 홍합용액, 이 용액 안에는 그럼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을 거예요. 이 용액 안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으면 수소가 발생한다? 이 내용은 산성용액을 했을 때, 산성용액을 넣었을 때 수소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묽은 황산과 수산화 바륨 수용액이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이 문제에서 완전히 중화되었다라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용액 속에 남아있는 이온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황산과 수산화 바륨에 대해서 화학식을 한번 써볼게요. 수소 2개, 수산화 이온도 2개, 그러니까 물이 몇 개 만들어질까요? 네. 2개의 물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나머지 반응물질에서 반응을 했던 물질들이 생성물질로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사용한 생성물질을 바로 써줍니다. 그런데 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던 노란색에 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란색에 앙금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노란색 앙금은 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용액 속에 남아있는 이온은 하나도 없다. 왜? 물은 분자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온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이어서 13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표와 같이 시험관 A에서 2에 5%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5%의 염산의 부피를 달리해서 섞었대요. 왜 부피를 달리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자, 우리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각각 하나씩 만나서 물을 발생시키는데요. 물을 만드는데요. 이 반응이 1대1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도가 같기 때문에 부피를 달리하면 이 부피에 따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양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피가 다르면 자, 여기처럼 6mm, 14mm, 6mm까지만 반응을 할 거예요. 8mm끼리 반응을 하고 10mm끼리 반응, 여기도 8mm 반응, 6mm씩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반응한 것은 바로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의 온도가 가장 높게 되겠다. 왜? 물 분자가 생성된 물의 물 분자 개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번 문제 풀도록 해볼게요. 자, 계속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소이온이 200개 들어있는 묽은 염산과 수산화이온이 150개 들어있는 수산화 칼륨 용액을 섞었을 때 생성되는 물 분자 수와 그리고 용액의 액성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용액의 액성을 판별할 때에는 수소이온의 개수나 수산화이온의 개수를 비교해서 용액의 액성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물 분자 수가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1대1의 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수산화이온이 150개로 더 적으니까 그래서 물 분자 개수는 바로 150개가 만들어지고 수소이온이 50개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소이온이 50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용액의 액성은 그렇죠. 산성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5% 염산에 같은 온도의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 모형을 나타낸 건데요. 지금 우리 이 반응 모형에서 잘 보이나요? 이 모형을 잘 살펴봐 주세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가 수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다. 수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기 위해서는 물 분자 개수가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지금 물 분자 개수 하나, 두 개인데요. 다 아니면 라겠네요. 그런데 어디의 온도가 가장 높을까요? 네, 그렇죠. 다의 농도가 가장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물이 두 개가 발생을 했고 다에서 라로 넘어가는 동안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만큼의 온도가 다시 감소할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물 분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2번, 나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무색을 띈다. 자, 가수용액을 먼저 보시면 수소이온 두 개라서 얘는 산성이겠구나. 나수용액도 수소이온이 있기 때문에 산성. 여기는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네요. 중성. 라는요. 네, 지금 수산화이온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염기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산성용액의 페놀프탈레인의 색깔 무색이죠? 네, 맞습니다. 다수용액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네, 전류는 어떨 때 흐를까요? 그렇죠. 전류는 이온이 존재할 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온의 개수가 많으면 전류가 세게 흐르고 이온의 개수가 적으면 적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이온의 개수가 네, 충분히 이 정도면 괜찮네요. 네, 전류가 흐릅니다. 4번. 수용액에 들어있는 염화이온의 수가 가장 많은 건 염화이온 두 개. 네, 라가 아니죠. 다 똑같습니다. 가에서 라 수용액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의 수는 모두 같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모두 같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네요. 네,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산화환원 반응, 산소를 얻고 잃는 반응에 대한 얘기인데요. 물질이 산소를 잃으면 환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는 반응은 산화 반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산화제와 환원제는 우리가 그에 대한 반대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산화제는 자신이 산화되는 물질이 아니라 자신이 환원되는 물질이었고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은 환원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짝꿍이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번 문제를 통해서 알아본 산화제와 환원제를 17번 문제를 통해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산화제와 환원제. 그러면 자, 일단 마그네슘은 어떻게 변했는지, 탄소는 어떻게 변했는지 화살표를 그어주고요. 철도 이렇게, 탄소도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주고요. 산화환원 반응을 한번 찾아볼게요. MgO, 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이 되었습니다. 산소를 잃었으니 환원 반응했네요. 그럼 여기는 산화 반응했겠죠. 자, 2번. 철이 원래 산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산소를 잃었습니다. 환원 반응했겠네요. 여기는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 반응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산화제, 여기를 환원제라고 써볼게요. 환원제는 오른쪽에, 산화제는 왼쪽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는 MgO, 산화 마그네슘이 산화제로 작용하고요. 환원제로는 탄소가 작용했겠습니다. 2번에서는 산화제로 바로 산화철이 작용을 했고요. 아니죠. 환원제로는 똑같이 탄소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혼합하여 시험관에 넣고 가열할 때 비커 속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모습을 관찰했대요. 비커 속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구나. 그럼 이 반응에서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혼합하였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했듯이 반응물질은 모두 생성물질로 나와야 됩니다. 아직 안 나온 게
구리 하나가 있죠. 구리를 써보고 나니 양쪽의 개수가 양쪽의 원자의 개수가 맞지 않아서 원자의 개수를 한번 맞춰줘 볼게요.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맞죠? 산화구리는 구리로 환원된다. 산화구리는 구리로 이렇게 산소를 잃었으니 환원이 맞네요. 탄소가루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했다. 탄소가루는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응식 중 물질이, 밑줄 친 물질이 산화되지 않는 것은 산화되는 물질과 산화되지 않는 물질을 구분을 해볼게요. 탄소가 산소를 얻었으니 산화, 맞네요. 구리가 산소를 얻었으니 산화, 맞습니다. 이번엔 산화구리네요. 네, 구리가 되었으니 환원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산화 반응을 보는 건데 산소를 얻는 반응이죠. 다른 걸 잃든 말든 산소를 집중적으로 보아주세요. 자, 이 메테인이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화 맞습니다. 자, 탄소는 산소를 얻어 이산화탄소가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기는 생활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예시입니다.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것과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것으로 구분을 해주세요. 자, 도시가스를 연소 반응은 어떤 반응? 네, 그렇죠.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산화환원 이렇게만 쓸게요. 위 산 과다로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복용한다. 산을 없애주는 것. 네, 염기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과 염기의 반응, 중화 반응이 되겠습니다. 네, 오래된 김치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 소다를 넣는다. 산, 염기이기 때문에 중화 반응. 화약 속에 알루미늄 가루를 넣어 불꽃놀이를 한다. 그렇죠. 얘도 바로 산화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산화환원 반응은 기역과 리을, 중화 반응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교과서 안에 있는 마지막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료는 자유의 여신상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네, 자유의 여신상 내부 골격을 철에서 스테인리스 강으로 바꿨대요. 왜 바꿨을까요? 네, 철이 녹슬었대요. 철의 부식에 대한 내용이네요. 부식,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 산화환원 반응을 막기 위해서, 철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스테인리스 강, 이것은 합금입니다. 합금이란 무슨 얘기냐? 철에다가 어떤 다른 금속을 이렇게 합쳐서 스테인리스 강이라는 합금 물질을 만들어서 내부의 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 강으로 바꾼 것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을 막기 위한 것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중화 반응과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열심히 잘 준비할 수 있겠죠? 네, 힘내세요.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